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우지를 이야기했고요. 소우지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자, 참고로 다우지하고 소우지 중에서는 소우지가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어느 지역이건 다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지역 차이가 안 나타난 말이야. 근데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은 적게 내리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비가 적게 내리는 동네가 어디냐면 영남 내륙 지역이에요. 영남 내륙 지역. 자, 이렇게 말하면 감을 잡기가 좀 힘들 텐데 지역 이름으로 말을 하자면 경상북도가 전체가 소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상북도 전체. 대표 도시는 어디냐면 대구가 대표 도시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도청 수지지가 어디에 있냐면 안동에 있어요. 자, 안동 우리 찜닭 말고 소우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마을 기억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대구 옆에 보면 구미라고 있는데 얘는 공업 단어에 나올 거니까 구미의 이름 정도만 기억해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소우지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요. 자, 비가 적게 내린다, 구름이 적게 낀다. 햇빛이 많이 비치겠죠. 여기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가을철에 과일이 맛있게 익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과일이야 과일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어디냐면 경상북도예요. 우리나라 과일의 50% 이상이 경상북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기억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여기 체크를 좀 해줄게요. 전라남도 황해안 지역도 우리가 소우지예요. 하나 빼먹었네. 자, 영남 내륙이 소우지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대구가 있잖아요. 둔지 지역이기 때문에 소우지예요. 그 다음 남도 지금 에어컨이 들어와서 너무 지금 흥분한 나머지. 자, 전라남도 황해안인데 우리가 전라도 하면은 평야가 많죠. 강원도는 산, 전라도는 평야. 그리고 해안가니까 당연히 높은 산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일단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형성 감수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불어 올라가고 불어 내려오잖아요. 자, 여기 1번은 분명히 비가 내리는 동네. 여기 2번은 분명히 비가 안 내리는 동네. 여기 3번은 비가 안 내리죠. 바람이 올라가야, 공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데 얘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여기도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소우지예요. 자, 대표적인 동네에 여기도 도시 두 개만 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목포예요. 목포는 분명히 소우지야. 남해안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다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소우지예요. 그 다음 목포 바로 앞에 도시는 아니지만 신안군이 있어요. 목포 신안, 목포 근처가 소우지다. 기억 좀 해주세요. 네? 평탄하다. 선생님의 인생은 굴곡이 많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평탄하다. 그때 평탄이잖아요. 네. 왜 빵 터졌어? 아니야? 응. 자, 그럼 이쪽 전라남도 황해안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바닷가하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맑은 날씨를 이용해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천일 제염업이 제일 발달해 있는 동네가 바로 신안이에요, 신안. 신안군이 천일 제염 소금으로 유명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소금 뭘로 만드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바닷물 가지고 전기분해해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려서 만드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햇빛으로 말리는 소금으로 제일 유명한 동네 신안군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햇빛이 잘 비치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요. 태양광 발전을 해요. 태양광 발전.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뒤에서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하면 무조건 전라남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여기도 소우지고 여기도 소우지인데 왜 여기서만 태양광 발전을 해요?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기계가 약간 열이 난대요. 열이 많이 나면 날수록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떨어지는데 자, 바닷가 지역은 바람이 좀 강하게 불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발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태양광 발전은 전라남도다. 전라남도. 자, 그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북한의 유명한 강 대동강. 자, 대동강 하류 지역도 소지예요. 자,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대동강 하류 지역도 지형이 평탄해요. 그 공기가 상승할 수가 없으니까 비가 적게 됩니다. 자, 대동강 하류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북한에서 제일 큰 도시. 평양. 평양은 소우지다. 보통 도시로 물어보니까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요. 여기랑 비슷해요. 과일도 많이 생산하고, 근데 과일은 잘 안 먹고, 북한에서는 여기가 천일 제염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동네예요. 소금 만드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우기가 또 나연아,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완전 비슷해. 닮았죠? 진짜 닮았어. 헐. 지우셨어. 헐, 사학생도 안 줬는데. 아 그래? 얘 또 뭐야? 세수야. 어디가 세수? 와. 자,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개마고원 근처 여기가 소우지예요. 자, 개마고원이 물론 소우지긴 하지만 시험에서 주로 그러니까 자주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대신 그냥 전체적으로 소우지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유는 태평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내리는 게 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중강진이 소우지라고. 자, 중강진은 뭐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연 강수량이 700mm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울 한 절반밖에 안 내려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동네는 여기예요. 자, 이 별표 여기 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았어. 자, 관북지방이 어딘지 알고 있죠? 자, 우리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관북지방은 이쪽 동네가 관북지방이잖아요. 이쪽은 간서지방. 또 관북지방에서도 해안가가 관북 해안지방이 비가 정말 적게 내려요. 여기가 맨날 시험에서 물어보는 정말 출제 포인트. 자, 관북 해안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강진이랑 유도가 똑같았던 도시 어디였었죠? 중강진이랑 유도가 똑같았던 도시. 여기는 신의주는 관서지방인데 여기 나연아 어디야? 몰라요? 청진. 청진 기억해두세요. 자, 여기가 해안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비가 제일 적게 내리는 동네예요. 가장 적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숫자 그냥 외워버리세요. 뭐 정확하게 올 필요는 없겠지만 얼마만큼 비가 적게 내리냐면 622mm밖에 안 내려요. 서울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뭐 기후 그래프가 나왔다. 내가 강수량이 700mm가 안 돼요.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여기는 청진이구나. 그렇게 알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가 비가 적게 내리는 이유는 뭐 지구학스러우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남림산맥이 있는데 여름철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바람은 직선으로 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불어요. 코리올린 효과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부는데 남림산맥 때문에 이 습한 바람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적게 내린다. 비가 적게 내린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청진은 소우지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자, 앞에서 연교차 청진 중요했었죠. 또 가장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강진과 청진 가운데 어디가 비가 적게 내린다? 청진. 청진이 제일 적게 내린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번외편으로
자, 여러분들 울릉도는 다우지일까 소우지일까? 자, 울릉도는 서울보다 강수량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서울보다. 아, 이렇게 애들이 줏대가 없이 그냥. 자, 울릉도는 서울보다 강수량이 적어요. 자, 이유가 왜 그러냐면 눈은 많이 내리지만 여름철에 비가 별로 안 내려요. 자,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죠. 자, 바닷물은 여름에 온도가 그렇게 안 높죠. 온도가 낮으니까 상승기류가 잘 안 생겨서 여름철에 오히려 비가 적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울릉도는 화계 강수 집중도가 낮다. 여름에는 비가 적게 내리고 다른 계절에는 비나 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립니다. 울릉도 다우지 아니에요? 서울보다 적게 내린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야, 진짜 에어컨 하나로 진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나? 자, 아까 5교시는 세상이 정말 칙칙하고 어두워 보였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예뻐 보이네. 어? 정말 이거라고? 누구야? 현직과 누가는 누구야? 그래, 힘이 좀 넘치나요? 자, 이제 누구지? 아까 보자면 알려봐 주셔야 돼요. 자, 이게 B는 다 끝났고요. 다설지 정리할게요.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설지는 수능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정한 지역에서만 눈이 내립니다. 중요한 게 원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물론 말을 많이 하지만 더 판단하는 기준은 기출문제를 한번 쓱 훑어보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게 눈에 좀 들어와요. 근데 정말 다설지는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먼저 다설지는 얘가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설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반드시 풍향을 물어봐요. 바람의 방향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그거에 따라서 눈이 내리는 지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떤 일기예보를 응용한다 또는 어떤 그런 자료가 나온다. 저에게 날씨가 추우면 일단 겨울이잖아요. 근데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린 동네는 어디냐면요. 울릉도예요. 울릉도. 얘기했었나? 작성량? 울릉도가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1m 80. 80. 이제 이 울릉도는 정말 눈이 많이 내리는데, 자,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지구과학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바람이 주로 어느 쪽에서 부냐면 북서쪽에서 불죠. 얘는 건조하다 습하다. 겁나 건조해서 얘가 육지에 있는 산에 부딪히더라도 공기가 상승하더라도 내릴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건조한 데서 땅에서 들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눈이 적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동해를 지나갈 때, 동해는 좀 따뜻하다 그랬죠. 여기서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예요.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울릉도에 가서 부딪히면 눈이 내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동해를 지나가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거라고. 그래서 울릉도는 물론 북서 열풍이 겨울철에 주로 불기도 하지만 뭐 겨울이 끝날 무렵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람이 좀 바뀔 수 있지만 얘는 바다, 섬이니까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그래서 언제나 눈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는 풍향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울릉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이 엄청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대기라는 게 있죠.
우대기 이름 들어봤을 거 아니야? 네. 자, 우대기 같은 걸 뭐라 그러냐면요. 방설벽이라 그래요. 방설벽. 눈을 방어하는 벽. 자, 방설벽 그림을 간단히 그리자면, 자, 울릉도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처마가 있고 여기 벽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문이 있고 이쪽이 건물 내부가 되겠죠? 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눈이 와요. 한 1m 쌓였어. 다음날 또 1m가 와가지고 2m가 쌓였어요. 눈이 이만큼 쌓여있으면 방 밖으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굶어 죽어야지. 그럼 방설벽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처마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한 벽을 만들어요. 그러면 눈이 여기 안은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옆방으로도 가고 부엌으로도 가고 생활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 눈이 쌓이더라도 이런 걸 방설벽이라 그러고 울릉도에 있는 방설벽을 우대기라고 불러요. 우대기. 참고로 이런 우대기는 겨울철에는 필요하지만 여름철에는 필요가 없죠. 여름철에는 없앴다가 겨울철에만 만들어놔요. 그냥 되게 단순한 벽이에요. 눈을 막으면. 그래서 우대기만 기억했어요. 우대기. 울릉도에는 우대기가 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또 눈이 많이 내린 동네가 어디냐면요. 영동 지방이에요. 영동 산간 지방.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여기도 중요한 지점 2개만 적어줄게요. 자, 대관령은 눈이 많이 내리고요. 지형이 평탄하기도 하지만 눈이 많이 내려서 스키장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러지? 이번만 오면 뭔가 기억력이 나빠지고 책 잃어버리고 또 책을 또 찾았다? 어디 있었죠? 책상에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대관령 바로 옆에 강릉 있죠? 이 두 도시가 또는 지역이 다설지예요. 자, 이제 여기 포인트 통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선생님 설명을 전혀 안 했는데 영동 산간지방에서 눈이 내릴 때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 서쪽에서 바람이 불죠. 여기 눈이 내리려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야 돼요?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동쪽에서 불 때 서쪽에서 불 때 언제 이 지역에 영동지방에 눈이 내린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 이 아가씨들아 왜 다 아는 건데 대답을 못해? 자,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는 겨울철이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건 맞는데 북동풍이 불 때 눈이 많이 내린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북서풍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선생님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잖아요. 물론 한겨울에는 북서풍이 주로 강하게 불지만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는 북서풍이 약해질 거 아니야? 시베리아 기단이 약해지니까. 그럼 가끔 우리나라에 북동풍이 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원인은 모르더라도 겨울이 끝날 무렵에 북동풍이 불 때 여기는 폭설이 쏟아지더라. 그 여러분들 내년에 수능 끝나고 정시 합격자 발표하면 2월이에요. 왜? 그래서 그때쯤 되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게 대관령에 폭설이 내렸다. 그래서 대관령은 늦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요. 늦겨울에. 이 정도는 일단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눈이 많이 내리는 동네가 어디냐면 교재 보면 알겠지만 전라북도 황해안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요. 전라북도 황해안. 여기다 준비할게요. 자, 전라북도 전북 황해안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린다. 자,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이런 말은 안 나오고 소백산맥 서쪽 3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소백산맥 서쪽 3일은 지우세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산맥도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되도 않는 말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라북도 황해안 지역이 눈이 많이 내린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책이 없어서 수업하는 나온 문제가 없어서 보지도 않아 내가 책을. 자, 어디냐면요. 자, 9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적설량 분포 있죠? 적설량. 9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적설량. 네. 그게 지금 눈이잖아요, 눈. 눈을 봤더니, 자, 전주하고 광주 사이에 보면 숫자가 점점 커져가지고 80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지금 거기가 지금 남쪽 지역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잖아. 자, 거기에다가 중요하다고 별표를 한다면요. 도시 이름 좀 적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도시예요. 쌤이 개인적으로는 서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느 도시가 있냐면요. 정읍이 있어요. 아,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실망한 표정을 짓다. 80에 아,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아니, 우리 80이라고 해서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정읍이라고요. 눈이 많이 와?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중요하다고. 나와요. 수능에 나온 적도 있어요. 저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 있으니까 써놓으라고. 오. 써 있는데 어떻게? 안 써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럼 못 써요. 자, 이거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전라북도 황해안 지역 정읍, 고창, 부안 그 동네가 눈이 많이 내린다고요. 이야기했잖아. 눈이 많이 내려서 1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휴교한다고. 우와. 휴교했어요, 그럼? 선생님,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해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겨울방학 하기 전에 눈이 많이 좀 내리잖아. 그럼 그 동네 애들은 뉴스를 봐요. 애들이. 얼마나? 왜냐면 뉴스 끝나는 무렵에 그 지역 뉴스를 하거든. 그러면 눈이 많이 내리잖아? 그럼 내일 어디 그 지역 일대는 학교 오지 말라고 방송에서 나와요. 서울도 벌써. 눈 어떻게 치워요? 아? 눈 어떻게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와. 그러니까 얼음 무릎 정도 눈이 쌓이면 시골이니까 눈을 이렇게 뭐 치울 수가 없잖아요.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거야. 그거 하기 힘드니까 실제로. 네? 보통 하루 정도. 헐, 하루도 아니야. 하루면 어딘데? 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는데 2학기 기말고사, 겨울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주말을 끼고 봤어요. 그러니까 목, 금, 토요일이 있었으니까 금, 토, 일, 월, 화요일까지 기말고사를 봤는데 눈이 엄청나게 주말에 많이 내려가지고 월요일 날 시험을 못 보고 시험이 하루 연기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기숙사에 gat혀가지고 신났다고. 기말고사 기간인데 산속이니까 언덕에서 비닐 푸대가지고 막 썰매 타고 시험 기간인데 야 마치 시험 기간에 애들이 공부하는 듯이 이야기한다. 선생님 시대는 근데 저는 맨날 대상 소개하고 있어요. 예? 맨날 대상 소개하고 비상식량이요? 맨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 이거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자 이거랑 관련된 거긴 하지만 얼음 무릎뼈까지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야생 동물들이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3일 정도 지나잖아요. 눈이 안 녹고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비둘기들이 비둘기나 뻥이 배고파가지고 잘 날질 못해요. 굶었잖아. 그럼 들판에 가서 뻥이나 비둘기를 이렇게 주워오면 돼요. 또 관양법. 자, 이렇게 쫓아가면 애들이 못 날아가지고 잡을 수가 있어요. 작아도 뭐예요? 야, 비둘기는 불쌍하고 돼지는 안 불쌍하고. 자, 돼지는 먹을 거라도 많지. 비둘기 먹을 때는. 자 그만. 자 그래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성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돼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지금 여기 다 지나가지고 오는 거잖아. 여기는 북서풍이 불 때 눈이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북서풍이야, 북서풍. 기억 잘해주세요. 아니 선생님, 북서풍은 원래 건조하다면서요. 건조한 건 맞는데 여기 남쪽이잖아요. 남해를 비롯해가지고 이쪽 동네는 그래도 바닷물이 좀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증기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만 오히려 눈이 내리는 거예요. 황해안 지역 중에서는.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설지까지 지금 정리하세요. 다설지 정리.
왜? 얼굴 좀. 진짜 그냥 똑같이 오네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아직도? 촬영하셔서? 틀어놓고 자. 아 애들 목소리 다 들려요? 거의 안 들려 애들 목소리는. 이렇게 막 들려요? 이 정도면 발 아프니까 들리는데 뒤에서 소금거리는 소리는 거의 안 들려요. 그게 아예 안 들려요? 아니면 막 자동으로 들려요? 잡음으로도 잘 안 들려요. 거의 안 되지 들려. 않아요 이거? 어? 너무 오글거릴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제 많이 봤잖아. 아니 처음에는 정말 오글거리죠. 그러니까 민망해서 못 봐요. 씨, 내가 수업을 이렇게나 못했다니 하면서. 근데 이제 못하는 것도 좀 적응이 돼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자 이제 그만. 선생님한테 하고 싶어. 자 다시 집중. 안녕하세요. 집중. 나 나연인 줄 알았어. 이렇게 바로 팔을 그냥 그 소리 들리고 봤더니 잘 봤더니 서연이야. 아니. 자, 그만. 자, 주제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바람도 이야기를 할게요. 당연히 바람도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 여러분 제주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주도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죠. 그래서 전통 가옥을 보면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지붕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물로 묶어놓고 돌을 매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명히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바람도 중요해요. 근데 얘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서 아마 쭉쭉 정리해서 나가실 거예요. 자, 혹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또는 자료가 꽉 나올 경우 원리를 모르면 좀 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원리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바람이 왜 부느냐. 자, 바람이 부는 원인은 두 지역의 온도, 기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열이 많은 지역과 열이 적은 지역. 열이 이동해야 되잖아. 공기가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바람이잖아요. 두 지역의 온도가 다를 때, 또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지표면이 있어요. A가 있고 이쪽이 B라 그러면 일단 두 지역의 온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쪽이 온도가 높다. 만약에 자, 온도가 높은 동네에서는 공기가 상승해요, 하강해요? 뜨끈뜨끈한 공기는 상승이잖아, 가벼우니까. 여기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기고요. 차가운 동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 공기의 압력이 기압이에요. 엄청나게 두꺼운 공기가 있는데 얘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여기서 느끼기에는 당연히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상승 기류, 저기압. 그리고 감수할 때 상승 기류가 생겨야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저기압에서 비 내리잖아.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고기압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람은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반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당연히 땅 근처잖아. 네. 땅 근처인데 이 내려온 공기가 당연히 사방으로 퍼질 거 아니야. 얘는 바람이 모여가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곳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곳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 거란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표면에 부는 바람이 있고 당연히 바람이 이렇게 왔으면 여기 지상에서는 반대로 이 방향으로 보통 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람은 밑에 있는 이 바람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바람에서 중요한 건 고기압이 중요해요. 고기압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자,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
자, 우리나라 겨울철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온다? 북서쪽에서 불어온다. 일기예보를 보면 또는 일기도를 보면 겨울철에는 여기에 고기압이 있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면 일기도를 볼 때도 외우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쵸?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분다는 자, 그래서 고기압이 중요하다는 거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저기압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압 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바람이라는 건 나한테 불어옴으로써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나를 지나서 이미 지나간 바람은 나하고 이제 안녕이잖아.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바람은 불어오는 쪽 고기압 쪽에 이름을 붙여요. 고기압 쪽의 이름을. 또 예를 들면 이건 바람 이름이야. 바람 이름에는 규칙이 있는데 고기압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다. 자, 우리가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날면서 살지 않는다 했잖아요. 선생님 한번 나왔어요. 아, 그래? 아, 이걸로 보고 싶다 다시. 자,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서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남동쪽으로 불어가잖아. 남동풍이 아니라 북서풍이잖아. 불어오는 쪽에 고기압이 있고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고요. 따로 뒤에 가면 이런 바람 이름들이 나와요. 자,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다음에 고풍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 다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고요.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자, 그래서 바람 이름은 고기압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원리. 원리. 아, 진짜 에어컨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 바람 이야기부터 할게요. 편서풍. 편서풍. 자, 보세요. 34분 됐어. 50분 일찍 끝나. 자, 편서풍은 왜 부는 바람이냐면요.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세계시가 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저희도 적도는 열이 많다, 적다. 많다. 여기는 온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온도 차이가 뒤집어지진 않죠. 여기가 늘 덥고 여기 늘 춥잖아. 그 얘는 지구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 바람이 불어요. 그런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늘 분다, 언제나 분다, 항상 통이라고 부르고요. 일정하게 분다, 탁월하게 분다. 탁월하다는 말 있잖아요. 지리 선생님은 점프력이 탁월해. 아까 방금 나를 뻔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바람을 다른 말로 탁월하게 부는 바람, 탁월풍이라고 해요. 자, 뭐 이건 꼼꼼하게 공부하면 정말 지구과학이 되니까 우리는 편서풍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상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저희도에서 부는 항상풍이 뭐가 있죠? 적도 근처에서 부는 거 무역풍. 얘는 편서풍. 얘는 극동풍. 그런 바람 중에 우리는 편서풍만 알면 되는 거죠. 자, 편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지수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이런 편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붙어 있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더니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가 나타난다?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연교차가 크게 벌어진다.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 현상이 이동하는데도 편서풍이 영향을 미쳐요. 자, 만약에 여기에 고기압이 있어요. 이 고기압은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만약에 고기압이 있으면 당연히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고기압이나 저기압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오죠. 편서풍 때문에. 아,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보고 있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망할 놈의 황사. 중국에서 생긴 황사 먼지가 또는 오염물질이 편서풍 때문에 우리나라로 날아오잖아요. 편서풍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또 상식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편서풍은 당연한 얘기지만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다, 상공에서 부는 바람이다. 편서풍은 모든 바람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까 말했잖아, 새가 아닌 이상 위에서 부는 바람은 안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편서풍 중에 상층에서 부는 편서풍이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상식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편서풍 안 써도 돼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 바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제트 기류라 그래요. 제트 기류 들어본 적 있죠? 네. 제트 기류 많이 나오는 말인데, 제트기가 다니는 높이 거기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제트 기류라 그래요. 혹시 얘기했었나요? 앞에서 한번? 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랑 미국이랑 싸움이 붙었죠. 네. 일본이 서쪽에 있고 미국이 동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제트기에다가 폭탄을 싣고서 일본까지 갔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상공에 간단 말이야. 그런데 갈 때랑 올 때랑 시간이 다르게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모르다가 왜 그러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km 위에는 굉장히 강한 서풍이 늘 불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제트 기류예요. 이게 바로 제트 기류야. 그래서 이 제트 기류가 속도가 얼마만큼 되냐면요, 300km 이상이에요. 시속. 그러니까 KTX보다 제트 기류가 더 빨라요. 가만히 있으면 날아가죠.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지. 예를 들어줄게요. 자, 유지야, 너 실제 그러지 말고 고속버스를 막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하라고. 그러면 바람이 막 불면서 아마 머리털이 뽑힐 거야. 머리털이 뽑혀. 이게 그 정도로 이제 바람이 되게 강하게 느껴진다고요. 자, 우리 여러분 시속 100km면 1초에 30m를 가는 거예요. 100m를 가는데 3초밖에 안 걸려요. 시속 100km면. 근데 우리가 자, 그런데 만약에 300km다. 그러면 알다시피 에너지는 mv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속도의 제곱이잖아. 네. 300km면 100km보다 9배가 더 에너지가 센 거예요. 자, KTX 창문 안 열리죠? 네. 열리면 안 되는 거야. 열어가지고 만약에 머리를 내밀잖아. 머리털이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열리면 안 되는 거야. 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300km면 엄청나게 강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허리케인 말고 뭐지? 토네이도 있죠. 토네이도 정말 센 게 시속 500km까지도 나온대요. 500km면 사람이 날아가잖아요. 집도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300km면 엄청 빠른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편서풍이 제트 기류가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바람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